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에서는요, 우리가 정리해 볼 내용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과태료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의 제출. 자, 이 부분은 법령 개정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 또 마지막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쭉쭉 넘어갈게요. 뭐 용어의 정의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가입 금액, 보험금 뭐 이런 거는 상법에도 나오는 거죠. 심의회도 나오고요. 우리 심의회 업체보험 심의회가 없어졌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보험료율 산정. 보험료율 산정에서 주의한 거는 산정 단위도 중요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 이런 거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번 강의는 과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벌칙, 3년 이하, 3천만 원 이상 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도록 할게요. 네. 과태료. 일단 과태료 정리 한번 쭉 해보죠. 과태료는 여러분 일반 기준하고 법령에 정해진 그다음에 개별 기준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00원 이하 과태료. 누가 1,000만 원 이하일까요? 해당되는 사람?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대요. 오, 크네요. 네. 근데 1,000만 원 이하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사업자가 이러면 안 된다. 네. 1,000만 원. 자, 두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좀 많죠? 네. 일단 첫 번째.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했대요. 그런데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 여긴 사업자. 구분. 네. 두 번째. 여긴 보험 안내죠? 그럼 여러분 쭉 연결. 스토리를 만들듯이 보험 계약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벌금이 아니에요. 네. 과태료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를 전 지금 키워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사람. 이것도 크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500만 원 이하가 좀 많죠? 자, 준비금 관련이 납니다. 책임 준비금, 비상 준비금, 따로 계상하지 않거나 각각 계상하지 않거나 따로 작성된 장부에 올리지 않은 경우 준비금 관련 위반이 나옵니다.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섯 번째, 명령을 명령이라 하는 건 당연히 법 및 이 요령, 손해평가 요령인 거죠. 법과 요령 위반한 경우 또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검사를 당연히 이것도 법 및 이 요령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2, 3, 4, 5, 6, 7. 네, 7개. 자, 얘는 이렇게 정리한 거는 일반 기준이에요. 일반 기준. 만약에 개별 기준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네. 개별 기준 한번 볼까요? 개별 기준.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재해보험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개별 기준에도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위반하여 보험 안내했는데 사업자가 아닌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별 기준에도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 보험 계약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놓고
개별 기준은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개별 기준이 다르다고요. 과거에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개별 기준 이거를 다 금액을 총 합산 금액을 쓰는 게 나왔었어요. 물론 객관식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00만 원 개별 기준 있습니다. 준비금, 비상준비금, 책임준비금 500만 원 이하 일반 기준, 개별 기준 500만 원. 얘 500, 500. 그렇죠?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개별 기준 300. 이 친구는 개별 기준 200. 그럼 여러분 뭐 똑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똑같은 것들 두 개 있어요 지금. 위반하여 안내했는데 사업자 아닌 자 준비금 관련 위반한 거 500, 500 똑같고 그다음에 검사를 거부 방해 이건 200. 나머지는 다 300. 나머지는 다 300. 정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더 볼게요. 일단 마지막에 4, 5, 6 있죠. 4, 5, 6. 이거는요. 우리 이론 시간에 했었는데 발설, 임집, 시배 법칙, 일파청 10번만 쓰고 읽자. 일단 문제 보시면 왜 이걸 하셔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자고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기인, 설립인, 그다음에 임원, 집행 간부, 그다음에 일반 간부, 파산 관제, 청산인. 문제에 임원이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간다면 이거 다 알아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쵸? 4, 5, 6이 발설, 임집, 일파청 이들이 준비금 관련 위반할 때, 명령 위반했을 때, 검사를 거부방해 회피.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문제에 나왔죠? 5번, 6번. 나머지는 전부 다 장관이 받아요. 장관이. 5번, 6번은 금융위원회가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자, 과태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흰색은 일반 기준, 개별 기준 묻지 않으면 그냥 일반 기준으로 다 500만 원 이하 하시면 되고 개별 기준 또 그때처럼 옛날처럼 합산 금액 얼마 이거 쓰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4, 5, 6은 발설, 임집, 일파청.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문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 5번, 6번은 장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징수한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 스타일 한번 볼게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자, 이 문제는요. 과태료하고 벌금을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 과태료 벌금, 이건 다 벌금이잖아요. 벌금. 1년 1,000만 원, 그쵸? 이렇게 섞어놓고 구분하는 거. 반대로 뭐 벌금 섞어놓고 과태료 하나 골라내게 할 수도, 과태료 섞어놓고 벌금 하나 골라내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개별 기준 합산 금액 그런 문제 나온 적 있고요. 그리고 용어를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정리해 놓으시고 4번 볼까요? 장관이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지만 보고하지 아니한 재보험 사업자. 보고하지 아니한 재보험 사업자 보고 관계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 저는 키워드만 했지만 서류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여러분은 계속 눈으로 읽으셔야죠. 그리고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 있네요. 네. 거짓으로 평가한 사람, 모집할 수 없는 자인데 모집한 사람,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네. 1년 1,000만 원. 됐죠?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할 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평가 결과의 제출. 평가 결과. 제가 아까 벌금할 때 3년 3,000만 원 이상이라 했나요? 3년 3,000만 원 이하. 그쵸? 네, 이하가 맞죠? 네. 평가 결과의 제출 보겠습니다. 이거 법령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령이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평가 결과 제출도 한번 정리 한번 싹 해볼게요. 평가 결과. 가셔서 평가를 끝났으면 현지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그에 대한 규정이에요. 첫 번째, 현지 조사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하나 봤더니 일단 가입자한테 결과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래서 피해율이 얼마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아야 돼요. 가입자에게.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 평가 결과의 제출, 재조사, 검증조사 전부 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것이, 왜 이게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가입자에게 너무 얇아졌네요. 네. 가입자에게 설명 또는 통지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이거 사업자 제출이 사업자에게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걸 싹 뒤바꿔놔요. 사업자에게, 뭐 가입자에게 제출 아니에요. 전부 다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하고 사업자에게 제출.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바뀐 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최종 조사일로부터 7일이 아니에요. 영업일 이내에 제출. 최종 조사한 날짜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업자한테 현지 조사서 제출을 하래요. 네. 그런데 예외. 원예 시설, 하우스 등 원예 시설, 그다음에 축사. 이런 것들은 7영업일을 초과해도 오케이. 정리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 만약에 가입자한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가입자가 거부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요. 뭘 거부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서명을 거부해요. 서명을 거부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명 거부하면 그냥 가입자한테 결과를 통지해요.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서명 없이 사업자한테 현지 조사서를 제출. 요거 이따가도 나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거부하는 경우, 그걸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부하는 게 첫 번째는 서명을 거부했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예 평가 자체를, 손해평가를 거부해요. 손해평가를 거부. 그럼 어떡하죠? 평가를 거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를 거부하면 피해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피해 없는 거야.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가입자에게 통지, 누구한테 통지? 무조건 다 가입자한테 통지, 가입자한테 설명, 그리고 사업자에게 제출. 됐죠? 요거. 특히 법규 바뀐 거 요거요. 동그라미 2번. 이게 현지 조사서 제출이에요. 자, 다 지우고. 그럼 재조사 한번 볼까요? 재조사.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왜요? 왜 다시 조사해요? 실컷 조사했는데. 가입자가 이거 평가 결과 잘못됐어요. 평가 뭔가 문제 있어요. 잘못됐어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해요. 평가 문제 있습니다. 근데 평가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안 돼요. 7일 내에. 됐죠? 그래요? 그럼 증빙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자, 주의.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아니, 당연히 똑같은 반이 또 가면 이 가입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재조사 정리되셨죠? 자, 지우고 이번에 검증조사 볼게요. 검증조사. 검증조사 키워드 주의하셔야 됩니다. 검증조사는 말 그대로 검증한대요. 검증. 이미 했던 걸 검증하는 거겠죠? 처음부터 가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조사했는데, 즉 손해평가가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수를, 이거 꼭 등장합니다. 이미 추출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미 손해평가가 이뤄진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근데 만약에 했더니 큰 차이가 없어요. 원래 했던 조사랑. 그럼 오케이. 근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 원래 했던 조사하고 검증조사랑 평가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 나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 났구나. 끝? 아니죠. 다시 조사해야 되겠죠. 자, 다시 조사하는데 그때도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 아니요. 그때는 전체 보험 목적물을 재조사한다. 됐죠? 네.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와요.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해요. 거부. 그럼 어떡하죠? 검증조사를 거부해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누구한테 통지? 가입자한테 통지. 사업자한테 제출.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가 결과 제출, 재조사, 검증조사. 근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입력해 놓지 않으시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검증에 관한 거니까 검증조사죠.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있죠. 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는데 법규 바뀐 게 있어요. 법령 바뀐 거 여기 밑에 볼까요? 10회 때부터 참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검증조사의 주체예요. 검증조사의 주체. 일단 4번.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주체.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의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바뀌었어요. 농금원. 이거 두 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재보험 사업자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 즉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한 걸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이미 한 목적물 중에 일정 수 이미 추출, 그러면 검증조사. 됐죠? 네. 요거 두 개.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 데까지도 여러분 해서 암기하시고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2번 볼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거 세 가지 나왔어요. 현지 조사서를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명을 거부할 때, 평가 자체를 거부할 때, 검증조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한대요? 정당한 사유 없는 검증조사 거부 불가능해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 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에게 제출은 모든 조사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사업자에게. 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볼까요?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검증조사 결과. 재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 여기 키워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번 맞고. 자, 이번 시간에 과태료,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제출, 재조사, 검증조사. 이건 그냥 여러분 나옵니다. 결과 제출, 재조사, 검증조사.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인 거죠. 네. 오케이. 45번도요. 꽤 자주 나와요. 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손해평가 단위. 농작물은 농지별. 저기만 보시면 뭐 가축, 개별 가축별. 보험가입 목적물별 다 맞는데 근데 여기서 틀렸죠. 농지람은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지번 필지와 관계없이 이런 거.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46번 인삼이 자꾸 나오네. 인삼. 네. 인삼에 관한 것으로 인삼 지난 시간에 특이한 것들 인삼 등장하는 것들 재해도 8개 강태우집 폭치마 폭냉 그 다음에 보험금은 가피이자 여기서 피해율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시되기가 쉽다. 어렵게 나오면 피해율도 계산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조사 시기 했었죠. 조사 시기.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조사 시기 특이한 것들 여러분 이건 뭐가 있을까요? 수확 완료 후 보험 종기 전. 수확이 끝났는데 보험 종기 전 뭘 조사라는 얘기죠? 나무. 나무는 특약이에요. 과실 수확이 끝났어도 나무 보장이 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실 수확 완료 후 보험 종기 전에 나무, 고사나무 조사. 나무 죽은 거 있으면 조사하세요. 이게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 시기 특이한 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지체 없이 하는 건 뭐 있었죠?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또요. 제자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또요. 경작 불능 조사. 기억나시죠? 또 과수 중에 낙과 피해 조사 이런 거 있었어요. 인삼이고 웬만하면 나머지는 특이한 거 빼고 나머지는요. 모르겠다 싶으면 수확 직전이에요. 사실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도 큰 범위에서 보면 수확이 가능한 시기. 왜냐면 수확량 조사니까. 수확량 조사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겠죠. 네. 어쨌든 인삼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47번. 과실 손해보장도 자꾸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 OD 하면 뭐 있었죠? 결실수. 피해율은요? 수 미평이 아니라 조사 결실수, 위보상 감수 결실수, 평년 결실수. 보험금 가피자 똑같고요. 그쵸? 또 뭐 있었죠? 감귤 중에서 이 친구는 괄호해 놓고 온주밀감 해놔야 돼요. 이게 10회 때부터 온주밀감과 만감류가 같은 감귤인데 분리된 거예요.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하고 귤 종류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만감류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처럼 그쪽 수확감소보장 과수로 가고 이 친구들은 과실손해보장 내품목이에요. 내품목. 온주밀감 뭐 조사한다 그랬죠? 자꾸 등급 나온다 그랬잖아요. 등급. 그 다음에 복분자, 결과모지수 또 뭐 조사한다 그랬죠? 또 나왔던 거 지난 시간에 무슨 열매수, 꽃 핀 거, 개화수 이런 거 조사한다. 그쵸? 또 무화과는 뭐 조사한다고요? 결과지 피해율. 무화과 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무화과. 7월 31일 이전 사고 발생한 경우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피해율은 뭐냐고요? 이 피해율은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피해율. 구분하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정리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또 뭐 있었어요? 수확 개시 이후에 과실손해 조사할 때 태풍, 강풍, 우박만. 네. 보상하는 재해가 오케이.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또 나오잖아요, 여기. 지난번에는 농업용 시설물 나왔었죠. 지난 강의는. 이번엔 가축의 보험가액 손해액이네요. 뭐 이거야 뭐. 옳은 것은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곧 보험 목적물 수량의 웬시장 가격, 적용 가격. 땡.
2번 손해액 별도로 정한 방법은 그대로 따른다. 신품가액으로 할래요? 물론 가축은 신품가액은 없어요. 하지만 기평가보험, 즉 협정보험가액으로 할래요? 농업용 시설물은 뭐 신품가액으로 할래요? 이런 거. 네. 3번 보험가액 가축 몇 년 지났으니까 얼마 떨어졌네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감가상각액은 어디서 나온다?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액은 제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제조달가액이 신품가액이에요, 여러분. 네. 4번 손해액, 가축에 대한 손해액, 때와 곧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수량의 적용가격. 4번. 여러분 여기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만 빼면요, 보험가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오케이. 가축하고 농업용 시설물은 아주 보험가액 중에 단골이니까 꼭 알아놓으시고. 49번 볼까요? 이번엔 또 농작물의 보험가액이네요. 보험가액. 농작물 보험가액도 뭐 우리 적종 다 했잖아요. 적종.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여기 법의 10회부터 달린 과실수 이렇게 추가됐고요. 기준 수확량에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 농작물은 무조건 가입 당시의 가입 가격이에요. 네, 농장 뭐든 무슨 보장 방식이든 무슨 품목이든. 그러면 가입 가격 기준 수확량 1번. 또 뭐 있었죠? 지금 나올 때마다 복습해봐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말고 종합위험 방식은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뭐 이런 거. 평년 수확량 곱하기 단위당 가입 가격. 인삼은요. 면적 곱하기 단위당 가입 가격. 기억나시죠? 나무도 그렇고. 네. 50번. 손해평가 요령에 관해 옳은 것은 장관은 이 요령에 대해서 매년 개선해서 검토하면 뭐 조치하면 사실 좋겠죠. 왜냐면 2차는 매년 바뀌는데 손해평가 요령은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안 된다. 매년이 아니죠. 매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왔네요.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위에서 안 물어보더니 여기서 나오네요.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맞고요. 네. 보험가액은 때와 곳에서 평가한 제조달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액. 이건 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4번. 효율적인 운행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우리 농금원 이론서 이전에 업무방법서가 우리 수험서였죠. 이거는 장관이 아니고 사업자. 자, 손해평가 요령.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합니다. 여러분, 과태료, 평가 결과 제출,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보험가액은 그냥 끝내자고요. 보험가액은. 네. 그리고 인삼 자꾸 등장하고 과실 자꾸 등장하니까 봐두시고요.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